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성한테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궁 근종이 대체 무엇인가요? 자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임신. 맞아요. 임신해서 출산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 자궁은 딱 자기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주먹. 되게 작죠. 아기 태어날 때 보면 한 3kg는 되잖아요. 3kg짜리 아이가 여기서 살려면 이 자궁이 엄청 커져야 되겠죠. 커질 수 있는 조직을 자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의 대부분이 근육층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층에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면서 혹이 생기면 이거를 우리가 자궁 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궁 근종의 원인이 네. 무엇인가요? 워낙 자궁 근종이 일단 흔해요. 특히 40세가 넘어가면 반 이상,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 70에서 80%의 여성이 40세 이상에서는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도대체 왜 생기냐고 막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그 이유를 알았으면 노벨상을 탔을 겁니다. 네, 그만큼 딱 이렇게 정해진 원인이 자궁 근종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종이 있어요. 인종. 흑인종이 자궁 근종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발생 빈도가. 지금까지 얘기로는 이 비타민 D가 흑인들은 굉장히 결핍하거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궁 근종의 빈도가 높아지게요? 낮아지게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9인가요? 0.8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 자궁 근종이 주위에서도 많다는 얘기들을 꽤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경을 언제 했느냐가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초경을 10살 이전에 시작을 하면 자궁 근종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하고요. 엄마가 있는 경우, 딸도 있는 경우가 조금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 자체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꼭 가족력이나 유전력 하나만으로 이 자궁 근종의 원인을 딱 지목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이습관, 식생활 이런 것들도 모든 게 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혹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암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자궁 근종도 암이 될 수 있나요? 자궁 근종이 암이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있긴 있어요. 자궁 6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혹이 빨리빨리 커져요. 그리고 MRI나 CT나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이 관찰이 돼요. 혹은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시를 하고 수술적 치료를 해서 진단 겸 치료를 해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 근종의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자궁 근종의 제일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도 증상이 없고 암으로 갈 확률이 좀 적어 보이고 그러면 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출혈,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 아닌 기간에 막 피가 나거나 이런 출혈 증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증상은 자궁 근종이 너무 커져서 주위 장기를 눌러서 생기는 통증, 혹은 너무너무 커져서 배에서 만져지는 어떤 복부 팽만감, 이런 압박 증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임신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임신이 잘 안 되던지 혹은 임신이 됐는데 자궁 근종이 있으면서 임신에 대한 합병증이 생기든지, 이런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자궁 근종이 줄어든다, 자연 괴사한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식생활만으로 자궁 근종을 줄이거나 괴사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자궁 근종과 이제 식생활과 식이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비타민 D 결핍이 자궁 근종의 발생과 영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이렇게 섭취하거나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를 많이 먹을수록, 유제품을 많이 먹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류 안 먹고 유제품 안 먹고 뭐 비타민 D 먹으면 자궁근종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자궁근종의 발생 확률을 좀 낮출 수는 있겠으나 이미 있는 자궁근종을 없애거나 개사시킬 수 있는 식생활은 없습니다. 네.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네네. 이거 자궁근종의 치료법 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관찰. 치료 안 하고 요놈이 커지나 안 커지나 아파지나 안 아파지나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약물 치료죠.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딱한 자궁근종의 약물 치료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한 몇 년 전에 나온 약물은 아주 중대한 합병증이 발표가 돼서 시장에서 퇴출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가지 정도 약이 나와서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각각 승인이 돼서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틀어 뭔가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수술 전에 시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오세요. 대표적인 것이 뭐 하이프 시술이라든가 자궁근종 용해술이라든가 혹은 색전술 뭐 이런 3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조직 검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자궁근종인지 혹은 나쁜 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인데 자궁을 남길 것이냐 자궁을 다 적출할 것이냐. 그래서 본인이 자궁의 목적을 다 했거나 자궁의 목적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자궁 적출하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아무리 제가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놨다 그래도요, 이 자궁이 있는 한 자궁근종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50% 혹은 그 이상. 적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건 자궁이 아니에요. 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건 난소예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맞아요. 그 호르몬 약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럼요. 그냥 생리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좋은 건 아니지. 좋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자궁근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자궁근종은 정말 흔한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은 문제없이 잘 산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내가 자궁근종이 있어서 너무 불편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